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먹방 영상은 인기가 많고 조회수도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때 맛집을 찾는 것은 이제 상식이고 일상입니다.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던 사람들도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먹거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검색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암 환자들이 먹고 암을 이겼다는 영상을 찾아봅니다. 식사가 좋다는 요양병원의 식단도 참고하고요. 하지만 저는 암 환자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기 있는 영상 대부분이 조리해 먹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사론 암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식재료가 가진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제가 줄곧 생식 분말 중심 식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왜 조리가 위험한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암 환자가 되면 육류보다 채소 섭취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채소엔 육류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이 많고 유전자를 안정화시키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채소를 먹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열을 이용해 조리해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면역력이 약해 위험할 수 있다며 생채소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채소를 찌기, 끓이기, 굽기, 튀기기의 4가지 방식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영양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채소를 섭취하는 최고의 방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가진 영양소들은 조리 방법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습관대로 먹게 됩니다. 조리 방법이 생채소가 가진 유효 성분과 치유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소를 찌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적고 파이토케미칼 손상도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에 녹는 만큼의 비타민C와 파이토케미칼 손실이 발생하고 영양소의 산화도 일부 일어납니다. 끓인 채소는 생채소보다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효능이 반감됩니다. 생채소가 가진 본래의 수분량이 유효 성분의 섭취에 최적입니다. 가장 손실이 큰 것은 비타민C입니다. 끓인 채소의 평균 비타민C 손실은 30에서 40%입니다. 끓인 시금치의 경우는 무려 50%가량의 비타민 손실이 생깁니다. 샤브샤브처럼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방식이 그나마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굽는 조리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소류를 오븐이나 팬에서 조리하면 비타민 손실이 무려 40에서 60%에 달합니다.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같은 대표적 활성 물질은 빠르게 감소해서 젊게 만드는 효과는 사라지고 대신 가속 노화가 유도됩니다. 물 없이 구운 채소는 각종 성인병을 치유하고 암을 예방하는 폴리페놀 효능도 절반 이상 사라지게 만듭니다. 토마토의 경우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함량이 증가한다지만 다른 파이토케미칼들은 산화되고 파괴됩니다. 한 가지 장점만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감자 전분을 오븐에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채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채소를 물 없이 가열하면 파이토케미칼이 주는 자연 치유력은 사라지고 전분은 변성되기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를 튀기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튀김은 대부분의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튀긴 감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생것 대비 약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튀김은 굽는 것보다 세포 손상이 더 심하고 변성 지방도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와 체중 당화 생성물 같은 유해 발암 물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늘어나면서 심혈관 위험성도 높아지고 CRP 수치를 증가시켜서 만성염증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튀김은 변성정분의 흡수율을 엄청 높입니다. 그 결과 칼로리가 15배까지 높아집니다. 이처럼 튀김은 암 환자에게 최악의 조리법입니다. 열을 받아 산화된 지방은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
세포 자살을 억제하며 암 발생을 높이는 데 빠짐없이 관여합니다. 특히 육류 튀김 조리법은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더구나 좋은 기름 대신에 변성된 지방이나 여러 번 사용해 산화된 기름으로 튀긴 경우에는 암 유발 위험성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처럼 채소 튀김은 채소가 가진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소화가 안 되고 과잉염증과 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음식으로 변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는 생채소가 가진 다양한 치유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생채소에 열을 가하면 조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나쁘게 변합니다. 암 환자들은 가급적 찌거나 끓이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음식에선 채소 고유의 치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몸 안에서 발암물질과 염증을 폭발시키고 암세포를 자라게 합니다. 더구나 산화된 기름, 변성된 지방을 사용한 경우라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튀김의 위험성은 육류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튀김이라도 채소가 좋은 식재료니 괜찮겠지 믿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식분말과 생과일이 중심이 되는 식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이보다 좋은 식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찌는 방식의 식단입니다. 맛집과 유명 셰프가 만든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와 안전한 조리 방법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소화력이 좋다면 채소류의 껍질까지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역시 생식분말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생식분말은 껍질까지 갈아 넣어 만드니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